투자자문 자산관리 선임연구원 변서은 컨설턴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투자자문 자산관리 컨설턴트 변서은입니다. 오늘도 속 시원하게 팩트와 대처 방안까지 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종류가 생각보다 참 많이 있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변서은 전문가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실까요? 네,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아파트 투자가 어려운 시장이다 보니까 이 수익형 부동산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특별히 수익형 부동산으로 떠오르는 상품도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 방송 끝까지 봐주시고요. 이 임대 수익형 부동산에는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그리고 수익형 호텔, 상가 등이 있습니다. 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목적은 거주나 투자로 나뉘는데 이 주거용으로 단독주택 같은 부동산은 비교적 단순하고 손쉬운 투자의 대상으로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초보들에게 좋고요. 그리고 상승기에 샀다가 다시 되팔아도 이익을 볼 수 있지만 요즘 같은 시기에는 가능한 한 오래 보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투자용으로는 상가나 오피스 빌딩이 있죠. 이 투자용 부동산은 상권이나 입지를 잘 확인하셔야 하는데 뒤에 좀 더 자세히 얘기를 나눌 거고, 그 다음으로는 공장이나 창고 같은 상업용 건물이 있습니다. 이 투자 규모로는 주거용이나 상가보다 큰 규모지만 임대 수익이나 시세 차익을 다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상품입니다. 네, 수익형 부동산의 종류가 이렇게 또 다양하기도 하고, 근데 꼭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해서 수익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수익과 차익까지도 같이 볼 수 있는 부동산이 있다라는 거. 변서은 전문가님도 막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도 이제 박승용 전문가 네. 의견에 이제 살을 좀 붙이자면 이 모든 부동산은 사람처럼 태동기, 성장기, 성숙기를 거칩니다. 최근 공실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 위례 신도시나 동탄 2기 신도시, 이 세종시 등에서 신규 상가에 실패하시는 이유는 이러한 신도시의 성장 주기를 고려하지 않고 묻지마 투자를 하기 때문인데, 신도시 상가는 인구가 다 찰 때까지 한 3, 4년은 기다려야 하는데 이 여윳돈으로 하시는 분들은 뭐 크게 상관이 없지만 대출 받아서 이자 갚아 나가면서 임차 들어오기 기다리시는 분들은 정말 피가 마르죠. 답답하죠.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 신규 상가보다는 상권이 성숙된 지역을 고르는 것도 대안입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도 이 말을 좀 종합해 보자면은 입지 분석도 수익형이지만 꼼꼼히 나가셔야 될 것 같고요. 어떤 호재들도 기다리고 있는지 그런 호재 분석까지도 하셔야지만이 좀 더 안정적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근데 이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도요, 투자자분들 사이에서도 좀 인기를 끌고 있는 그 투자처들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변서은 전문가님? 먼저 수익형 부동산 하면 다들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곳을 원하시죠. 혹시 수익형 호텔 광고 좀 보셨나요? 지나다니시다가 뭐 수익률 10% 보장. 아, 이런 제가 안 그래도 요런 비슷한 거를 봐가지고 여쭤보려고 네네. 그랬었어요. 아, 그쵸. 제가 놀러 가는 거. 놀러 가는 걸 좀 좋아해가지고 네. 자주 이렇게 놀러 가면서 호텔처럼 보이는 곳에 이렇게 크게 현수 막 붙여져 있는 걸 봤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게 비슷한 이야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수익형 호텔인데 네. 이런 수익형 호텔은 최근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이 급증하면서 3, 4년간 새롭게 부각된 부동산 상품입니다. 근데 광고대로 수익이 난다면 정말 이만한 투자 상품이 없겠죠. 감사하죠. 네, 문제는 네. 호텔 운영사가 늘 꾸준한 수익을 낼 것이냐 하는 점인데, 바꿔서 말하면 이 손실이 발생했을 때도 수익을 보장해 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수익률 보장 기간은 일단 5년 미만이고요. 그리고 보장 금액은 이미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 고객 중에 이제 강남에 누구나 다 아는 레지던스 호텔을 2010년에 두 채를 12억에, 그러니까 채당 6억이죠. 네. 분양받으신 분이 계시는데 네네. 이 처음 약속한 임대 수익도 안 나오고 그래서 이제 팔아달라고 시세를 보니까 지금 채당 얼마인지 예상되시나요? 6억이었으니까 그래도 조금 6억 올랐을까요? 비슷하게 7억까지는 오르지 않았을까요? 지금 3억 중반 정도로 반토막 났어. 반토막이 어떡해. 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 요즘에는 역세권 소형 아파트라던가 학교나 직장가의 오피스텔, 아니면 이제 상권이 이미 형성된 곳에 월세가 잘 나오는 상가가 인기 있는 투자처입니다.
정말 이 호재들이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탄탄하게 입지를 자랑하는 곳인지 이런 거 분석을 꼭 해야지만이 후회하지 않고 그리고 또 성공적인 투자까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가의 경우에서도 여러분들께서도 좀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세워 나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변소연 전문가님, 네. 이 최근에 상가 투자 자체가 답답한 부동산 시장에서 좀 이 부동산 시장을 좀 타파할 수 있는 어려운 시장을 타파할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다, 뭐 대안이다 이렇게들도 이야기하고 있으시더라고요. 네. 좀 비슷하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 상가가 쥐구멍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안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네. 특히 은퇴하신 분들에게는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 상품으로 주택보다는 규제가 덜한 상가는 대출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앞서 투자 시 주의사항에서 얘기 드렸듯이 입지와 상권 분석을 잘 하셔서 이미 형성된 곳으로 잘 따져보시고 들어가야 되고요. 입지 여건이 좋은 곳에서는 투자자가 수천만 원의 웃돈을 챙기고 이 쏠쏠한 임대 수익도 올리기도 하지만 이 웃돈을 주고 상가 분양권을 매입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네. 네, 고정적인 수입을 원하는 은퇴자에게는 다달이 임대 수익이 들어오니 좋은 투자처지만 이 상가는 시세 차익은 그다지 크진 않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시세 차익을 바라는 젊은 사람들에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진실 혹은 거짓 통계에서 지층 점포는 미운 오리 새끼 아닐 수 있다. 그리고 선호하는 사람도 많다라는 건데 저는 변소연 전문가님한테도 궁금해요. 지층 점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층에 있는 점포를 자주 갑니다. 아니 전혀 그렇지 않게 지금 보이시는데. 아니 뭐 분위기 좋은 이제 바라거나 역시. 네, 꼭 뭐 지하라 뭐 지층 점포라 그래서 저희가 꼭 뭐 피하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임차인, 임대인 모두 다 우리 이제 변소연 전문가님 같은 분들만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맞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짜 상가 고르는 요령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변소연 전문가님, 알짜 상가 고르는 요령들 있을까요? 네, 우선 포인트는 이 상가는 아파트 투자 방식이 다릅니다. 상가도 아파트처럼 강남권으로만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치동 학원가 사거리 코너에 1층 15평 상가는 보증금 4천에 월세 270에 나와 있고요. 전주 한옥마을 중심인 태조로 1층 상가는 20평인데 보증금 3억 5천에 월 1,500만 원입니다. 그 차이는 이 지역이나 배우 상권이 아닌 전국 상권이라는 점인데요. 이 부동산에서는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 입지가 제일 중요하지만 상가에 있어서는 상권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미 상권이 형성된 아파트 단지 내 상가나 스트리트형 상가는 괜찮지만 아직 인구가 차지 않은 신도시형 상가는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특히 이 상가는 분양가나 임대료 모두 거품이 끼기 쉬운데 이 개발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으로 분양가가 처음부터 부풀려져서 임대료도 시간이 갈수록 오르기는커녕 낮아지는 일이 수두룩합니다. 상권의 활성화 속도가 기대만큼 빠르지 않은 데다가 거품이 빠지기 때문인데 요즘 신도시에서 1층 상가도 임차인을 찾지 못해 비어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 분양가에 맞춰서 임대료를 책정하려다 보니 임대료가 터무니없이 너무 비싸서 세입자가 입주를 꺼리기 때문입니다. 물론 신규 상가를 분양받는다고 모두 실패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래서 전문가의 상권이나 입지 분석도 꼭 필요합니다. 네, 전문가의 분석 어떻게 해 나가는지 여러분들께서도 좀 찬찬히 살펴보시고 같이 이제 이야기 들으면서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짜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소연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변소연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의 미래? 네, 일단 세 가지로 간략하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이 첫 번째, 상가는 입지보다 상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상권을 먼저 따져보셔야 하고요. 네. 두 번째, 신도시 상가는 오래 기다려야 한다. 인구가 찰 때까지. 그러니까 이 여유 있는 분 아닌 이상은 신도시 상가보다는 조금 상권이 형성된 곳에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 네. 이 세 번째, 임대 차익과 시세 차익.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투자처를 찾으시면 좋습니다. 네. 자,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